그리고 지금 클럽하우스랑 음에서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음님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참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빠르네요. 할 것도 많고. 일단은 사실 블록체인 1탄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다들 이따님도 반갑습니다. 좋아해 주시고 또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2탄을 열었고요. 그 2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채널에서도 안내가 나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발견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우디님, TJ님, 그다음에 간장공장공장자님, 반갑습니다. 이름 닉네임 바꾸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일단은 조금씩 모이시고 7시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음은 맨 위쪽에 있는 확산기 버튼이나 저의 프로필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주셔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스케줄은 제가 사실 현생으로 좀 스킵을 하거나 변경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변경을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블록체인 2탄이라고 처음에는 2탄이라고만 했다가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활용 사례, 트렌드, 디파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넣어놨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목차부터 먼저 얘기 드리고 취지를 얘기 드리면요. 목차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내용을 일단은 간단히 좀 복습 개념에서 살짝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 어떤 정의이고 그다음에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어떤 원리였는지 지난주에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좀 간단히 짚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중반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 그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도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지금 이뤄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렌드 중에 물론 NFT도 사실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 NFT도 2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디파이에 대해서도 NFT랑 좀 비슷하게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최근의 얘기는 아니고 좀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디파이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취지는 사실 지난주에 얘기 드린 부분이랑 비슷해요. 그동안에 블록체인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고 NFT, 메타버스, AI 이런 트렌드 등에서도 블록체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블록체인이 그럼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데이터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데이터랑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저한테 이제 별도로 메시지를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대답을 했던 거는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사이트도 많고 여러 가지 거래 자체가 데이터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블록체인 같은 내용을 통해서 어떤 뭐 가상화폐든 혹은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라는 개념이 사실 오고 가는 거가 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좀 블록체인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얘기 드렸던 디지털 노마드 이레지던시, 에스토니아에서 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권 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주 이야기 드렸던 핀테크 관련해서도 좀 블록체인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2탄을 원하신다고 또 얘기 주시기도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준비를 또 할 건데요. 사실 핀테크 자체도 핀테크라는 단어에서 요즘은 BFSI라고 뱅킹, 파이낸셜 서비스 인슈어런스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핀테크라는 단어가 좀 오래됐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핀테크나 혹은 뱅킹, 뭐 파이낸셜 인슈런스라는 부분들이 블록체인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금융적인 거를 모두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블록체인은 한 갈래 중에 금융에 관련된 게 있고 그게 또 이제 오늘 얘기 나오는 디파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혹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이 어떤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나 하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거나 혹은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도 좀 이따 트렌드에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복습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면은 오픈 채팅에 말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정의를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되도록 어려운 단어를 조금 배제하고 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취지였기 때문에 탈중앙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식으로 뭐 일기장이나 장부에 글자를 쓰고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모두에게 알림이 가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블록체인은 이제 그때 이제 일기장이나 혹은 데이터를 수정하고 하는 그 과정을 쓴 종이를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그걸 보통 데이터라고 치환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블록이라고 하죠. 블록체인의 정의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체인처럼 막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이 장부의 데이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수정이 있었을 때 바로 알 수가 있도록 계속해서 암호화를 활용해서 수정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으면 모두가 알 수 있고 그런 규칙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구조 자체가 결국 그러면은 모두가 합의해서 그때그때 변경이 있으면 모두가 알고 모두가 합의하고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중앙에서 한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중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요. 그래서 중앙 집권 또는 중앙 집중형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탈중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명이 결정한 걸 나머지 9명이 따르는 게 아니라 10명이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동일한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게 탈중앙이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이 그거를 다 체크하진 않죠. 컴퓨터가 뭐 AI든 혹은 AI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들의 이런 규칙으로 너네가 확인하면 돼 라고 규칙을 보통 입력을 해놓고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일일이 체크해서 수정이 있었네? 이거 누가 변경한 건가? 라고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다 같이 동의를 하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아무래도 컴퓨터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10개 컴퓨터 중에 1개 컴퓨터에서 이쪽에 뭔가 변경이 있었는데 너네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 라고 9개 컴퓨터에 또 데이터를 보내고 걔네가 인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단점 중에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업데이트를 하거나 서로 합의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단점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블록체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해서 퍼블릭 같은 경우는 보통 가상화폐들이 그런데요. 누구나가 볼 수 있고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퍼블릭한 내용이라고 하고 프라이빗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쓰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특정 뭐 조직이나 혹은 특정 어떤 기관에서 우리끼리만 이걸 확인하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이제 비공개된 룰을 통해서 관리를 할 때 그거를 프라이빗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도 관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보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보통 공개형, 비공개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블록체인의 좀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블록체인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록, 그 다음에 모든 변경사항을 다 함께 저장하고 그 기록을 여럿이서 나눠서 가지고 있는, 여럿이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가 블록체인이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은 다르다라는 거를 몇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통 물론 이게 개념은 비슷하죠. 블록체인의 개념을 통해서 가상화폐라는 것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기는 하지만, 근데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는 아니거든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은 아닌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블록체인이 나오고 블록체인을 검색하면 비트코인이 나오니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라는 그 화폐에 관련된, 통화에 관련된 내용의 그 기술이 쓰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상화폐랑은 또 조금 다르지만 이런 금융에 대해서 특화된 디파이를 오늘 이제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종류가 좀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물론 블록체인의 활용 용도를 지난주에 좀 간단히 얘기 드렸죠.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룰을 사실 계약서 이러면 되게 복잡하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가 이제 보여지는 좀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이나 그 다음에 기록을 아무래도 동일하게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쓰도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바꾸면 그 기록들이 전부 남고 그걸 모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투명하게 열람한다고 하죠. 보통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에서는 이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컴퓨터 간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효율은 좋지 않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알고 파악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이 좋다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을 때 10명이 한 명 한 명 판단을 해서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조금 걸려도 1에서 10까지 동시에 같이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을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으로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도,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거, 근데 보안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마냥 안전하다고 보지는 않는 시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 자체가 좀 새롭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기거나 해서 변경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안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블록체인을 그러면은 해킹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정말 안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의 보완된 보안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블록체인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원리인가라는 거를 지난주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사례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장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다 그 장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변경이 있으면 10명한테 전부 업데이트가 가요. 알림이 막 울리는 거죠. 근데 1번부터 10번의 사람이 있는데 3번의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내용을 고치기 시작하죠. 1부터 10까지 각 내용이 있는데 1은 1원, 2번 사람은 2원을 갖고 3번 사람은 3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있는 거여서 3번이 3원이라는 걸 30원으로 고치고 싶은 거죠. 내가 돈을 더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그냥 종이에 쓰는 일기장이면 물론 이제
눌린 자국이나 지우개 자국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냥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이에 있으면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연필로 쓰거나 볼펜으로 쓰면은 바뀔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볼펜으로 썼고 화이트나 뭐 수정액도 절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3을 3, 0이라고 고치는 그 순간에 내가 고친 건 한 글자지만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붙는 거야. 지금 3번 사람이 3을 30으로 고쳤음이라고 기록이 이제 그 옆에 쭉 남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난 이런 글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닌데 해서 3에서 30으로 고쳤음이라는 단어를 이 3번 사람이 지우거나 고치려고 시도하면 또 옆에 또 설명이 붙어요. 3번 사람이 3을 30으로 고쳤음을 지우려고 시도했음이라고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건들면 건들수록 이 내용은 전부 기록에 남는 거고 근데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기술로 이 기록이 남는다는 걸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더 조작이 어렵고 그다음에 누구나가 변경하기가 어렵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되면 그 암호를 푸는 기술도 또 물론 있지만 그거를 암호 자체가 굉장히 랜덤한 숫자나 영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조작을 시도한 사람이 그거를 암호를 해석해서 막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암호를 만든 사람의 암호 푸는 기술이 있어야 풀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열쇠가 있어야 내 열쇠랑 같이 포함해서 이걸 풀 수가 있는데 나 혼자만 암호를 풀려고 해서는 암호가 안 풀리는 거죠. 게다가 그냥 암호만 넣어서는 당연히 또 불완전하니까 암호의 중간중간에 0을 넣고 뭐 숫자 0을 넣고 점을 넣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어디가 문장의 끝이지? 라고 조차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암호화의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번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조작을 시도할 때마다 그게 전부 기록에 남고 모두의 종이에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이런 시도를 했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또 이런 거를 지금 고치고 있어 라는 게 계속해서 모두에게 알림이 가는 상황인 거고 이 종이가 블록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암호화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요. 해시 함수는 여러분들이 인스타 할 때 해시태그 하는 그 해시랑 같은 해시거든요. 이제 물론 조금씩 기술은 좀 달라지지만 근데 그런 암호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더욱 조작이 어렵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종이가 블록이기 때문에 이 블록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은 그 안에 되게 막 다양한 단어들이 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원리는 좀 이런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이에 이제 각각 알림이 가고 그 종이들 블록이 있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컴퓨터에서 사실 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면은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 컴퓨터들을 노드라고 부르긴 해요. 막 그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각각의 컴퓨터에서 업데이트가 막 올라오고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버전이 같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컴퓨터를 노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에 대해서 컴퓨터가 오케이 거래가 있었네 라고 컴퓨터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노드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노드가 유효성을 확인한다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서 블록체인의 거래에 대해서도 컴퓨터가 인지를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보통은 좀 블록체인 검색하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원래 지갑이라고 하죠. 보통은 가상화폐 얘기할 때 지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스마트 계약에서 언급을 했던 스마트 계약이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에서 나오는 디지털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암호화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들로 이루어진 거죠. 혹시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상화폐를 혹시라도 구매를 해보셨거나 하면은 지갑을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지갑도 보면은 굉장히 막 랜덤한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암호화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의 암호들이 약간 그래요. 그 숫자랑 막 영어랑 섞여 있고,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틀리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지갑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이제 가상화폐 지갑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드릴 때 암호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고 분야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런 복잡한 기술들을 통합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관리를 하고 혹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원리인 거죠. 물론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자세한 기술들도 많지만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릴 때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그럼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보험이나 보험금의 관리를 하는 거를 스마트 계약이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프랑스의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이제 우리가 뭔가 들거나 하면 뭐 꼭 우리가 들지 않아도 보통은 기업들이 또 많이 들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보험은 이미 충분히 많이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용 보험도 많이 있는데, 이런 보험은 어차피 어느 정도 숫자나 계약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이 처리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럴 때 그 기업이나 고객들에 대해서 청구를 한 금액이라든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기록이 전부 남으면서 돈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이나 보험금의 블록체인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근데 뭐 꼭 블록체인으로 해야 좋은 건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같은 금액이 지급되면 기업 입장에서 꼭 블록체인을 써야 되나? 라고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어쨌든 같은 돈이 같은 규칙으로 지급이 되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 라는 어떤, 너무 마케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술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액을 잘 계산해서 지불을 한다까지는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이제 기업의 어떤 주요한 그런 뭐 거래라든지 금액 관련된 거에 연결을 시켜두면 나중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바로 갈아타거나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얘기 드렸던 핀테크나 이런 분야들인데, 그렇게 해서 단순히 아날로그하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은 예전에 얘기 드렸던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데이터들을 쌓은 다음에 그걸 분석할 때 지난번에 설명드린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더 패턴이라든지요, 아니면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기면 그거는 더 이제 기술적으로 기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을 바꿔가는 부분들이 점점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거 외에도 보증이라든지 은행의 어떤 파생상품, 증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신분 확인에도 쓰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말고도,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시민권을 이제 발행을 해외에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스위스에서도 주민들의 전자신분 확인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스위스도 유럽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분 확인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지를 하거나 그 기술을 쓸 때 어디까지 개인 정보를 저장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있어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우리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당연히 어딘가에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가 되는 것 외에도 뭐 카드사의 어떤 여러 가지 실수나 중국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꼭 정보가 넘어갔다 보다는 어쨌든 그 정보에서 끝나는 개념인 거죠. 정보가 누군가가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정보가 어디까지인가 넘어가서 끝나는 게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한 시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약에 신분 확인이나 개인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됐을 때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록이 남다 보니까 그 기록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에 막 함부로 바꿔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요. 모두의 규칙이 있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저장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좀 여론의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전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늘 이제 그거는 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늘 논란이 있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 기술도 어디까지 과거의 기록을 우리가 모두 체크를 하고 추적을 할 수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파일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연결되고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건데요. 이런 거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킹이 방지되면서 여러 기술들이 통일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통한 컨트롤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제어하거나 혹은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NFT 얘기도 했었지만 NFT처럼 어떤 증명이나 소유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NFT 자체가 지적 재산권인 건 아니고 NFT는 이제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그 외에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이제 권리가 있죠. 그 예전에 이런 또 저작권에 대해서도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들을 보통은 종이에서 원래 관리를 하다가 점점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됐는데, 그조차도 사실 기록이 남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자라는 서비스들이 좀 해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물론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어떤 뭐 기술에 대한 거 말고도 사실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어떤 NFT나 그다음에 이런 가상화폐가 막 활발해지기 전부터 해외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아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관리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이미 한 2017년 한 16, 17년 이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 잘 된 곳도 있고 좀 미진해진 곳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컨텐츠들의 관리도 점차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예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돈, 그다음에 주민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해져 있는 어떤 화폐랑 기술에 대해서만 블록체인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초창기에 그랬는데, 뭐 NFT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계속해서 담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많이 그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방지한다든지 SNS에 대해서 어떤 블록체인으로 좀 조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고요. 해외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얘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사용되겠구나라는 게 나와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준비 중인 사례들에 대해서 좀 중반부 지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중반부는 그 실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혹은 활용하려고 하는 사례들 얘기 드리고, 후반부에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디파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념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디파이 자체도 사실 또 막 그 분야나 설명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깊은 부분은 또 한 3탄 정도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 중에 하나는 식품의 원산지 추적을 블록체인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푸드테크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물론 푸드테크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뭐 배달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체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푸드테크에 지금 구체적으로 등장을 뭐 한다기보다는 이제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 부분이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식품이 있을 때 그게 뭐 과자든 과일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원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정보가 반드시 발생하죠. 내가 우리 집의 베란다에서 키워서 먹는 게 아닌 이상 모든 음식은 어딘가 출발하는 곳이 있고 원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유통이나 물류를 통해서 식품들이 나의 집까지 혹은 내가 먹는 식탁이나 내가 들르는 가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 같으면 그냥 뭐 대충 싼 뭐 물류에 맡기고 그래서 유통을 해서 어딘가에 싸게 오고 했던 것이 점점 이걸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전해야 되냐면요. 이제 예전에 한 2006년 정도에 미국에서 시금치를 먹고 한 200명이 대장균 뭐 환자가 되고 3명이 뭐 죽고 이런 시금치 감염 비상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그래서 시금치 자체를 당분간 섭취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시민들한테 권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시금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였고 특정 농장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금치가 어떤 특정 농장에서 발생을 했어도 이 망이 추적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게다가 사망자까지 나오는 일일 때 이거를 그럼 어디가 원산지고 어디까지 현재 유통이 돼서 어디에 가 있나 하는 걸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확인이 안 되는 사이에 사람들도 혹은 다른 농장이나 다른 음식점들도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든 월마트 아시죠? 그 이제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이라고 해서 많이 유명한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식품을 전부 추적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뭐 시금치든 돼지고기든 어떤 식품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수입을 하면 진품 인증서를 업로드하게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은 확실하게 신뢰가 가는 제품이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원산지를 추적하는데 원래는 한 7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게 저기로 갔네, 저기서 여기로 갔네 하는 거를 처음에는 7일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각각의 원산지가 전부 기록이 되고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까 2.2초 안에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나 계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식품에도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좀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례는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먹는 거랑은 또 별개의 안전성 여부가 뭐 약품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죠. 먹는 거는 이제 원산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만 의약품은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어디에서 제작을 했고 유통이 어떻게 됐고 어떤 환자들이 어떤 병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걸 처방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게다가 의약품은 보관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되잖아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좀 차갑게 보관한다든지 실온에 보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의약품은 더 굉장히 낮은 온도에 보관하거나 높은 온도에 보관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도 특정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의약품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기록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SDS에서 그런 제약사나 유통업계,
약국,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신청을 해서 프로젝트를 파일럿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블록체인을 통한 의약품 관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건 뭐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대신에 단순히 의약품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자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을 지금 많이 해외에서도 강화를 시키고 있다고 해요. 뭐 식품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기술이 새롭다 보니까 법률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음식이나 약품 외에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해외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당근마켓이나 혹은 중고나라에서 어떤 특정 상품을 사고 뭐 팔고 할 때 그걸 막 그 상품의 기록이 현재는 막 남아있진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샀구나. 근데 쓰다가 이렇게 안 쓰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샀다. 라는 게 이제 보통의 지금의 중고 거래에 내가 알 수 있는 정보죠. 내가 산 그 정도랑. 근데 물론 아주 가끔 굉장히 비싼 제품이 있거나 뭐 유명한 악기라든지요.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이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제작됐고 누가 사용했고 이런 기록들이 막 남는 경우도 있죠. 그게 굉장히 막 명예적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이제 중고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것처럼 벽돌이 도착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중고 거래 플랫폼이 앞으로도 더 커질 거고 온라인에서 더 다양해질 거고 채널이나 옵션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도 당근페이를 출시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중고 거래 플랫폼들에서 화폐나 페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가 계속해서 바뀌는 가상화폐를 어디까지 이제 자산으로 보느냐 하는 내용들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먼트나 가상화폐 부분들이 계속 발전을 할 건데 그럴 때에 이게 돈이 얼마고 누가 어떻게 보냈고 하는 금액이랑 정보가 관리되지 않으면 당연히 벽돌이 또 도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이 블록체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역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이 지금 시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무역이나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아까 음식이나 약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역업자, 운송업자, 그다음에 세관에서 이제 세금을 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무역을 해서 상품이 오가더라도 그 수출 수입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화물 정보나 인보이스라는 어떤 서류를 통해서 거래들을 관리하고 세관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센서에서 이게 뭐 위험한 물건이 아닌가 판독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길게 있는데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부 기록을 해서 그 정보가 각각의 당사자한테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미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무역 업자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물건이 이제 오는데 지금 같으면 뭐 아마존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제 상품이 들어오게 되고 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지만 대형 물건이라든지요. 중요한 물건이 있을 때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하는 걸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실시간으로 위치를 체크를 하는 거면 뭐 기존의 GPS라든지 LBS라고 지역 기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위치만 추적하면 됐던 게 기존의 내용이고요. 지금은 어떤 이력을 거쳐서 지금 걔가 거기에 있나 하는 좀 기존의 히스토리, 역사까지를 전부 파악하는 게 블록체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음식이나 약품이나 그다음에 중고 거래 외에도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몇 개만 더 이야기 드리면 건강 여건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여건을 많이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아예 백신뿐만 아니라 건강 여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좀 개인정보 이슈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 병이 다 나았는데 이 기록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전자계약서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포인트 통합 시스템에서도 블록체인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내가 가서 물건을 사면 이제 포인트가 남고 했는데, 아무래도 포인트가 막 소멸하고 그러잖아요. 없어지거나 마일리지 같은 게 뭐 바뀌거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관리가 돼서 블록체인 상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제안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밀크 얼라이언스라는 해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토큰도 만들고, 제가 이게 해외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는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토큰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면서 블록체인으로 연결시키는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 헬스케어나 예전에 얘기 드렸던 음악이나 부동산에서도 블록체인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얘기 드렸던 게임이나 핀테크,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보안이라든지 인증,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물류나 그런 유통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블록체인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공급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물품이 이동을 해서 지금 어디에 있고, 기록이 어떻고, 앞으로 안전한가, 결제는 어떻게 하고, 그 결제들까지 지금은 이제 페이나 가상화폐로 연결이 되는 식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짚은 것처럼 이 어떤 기술이나 혹은 변화가 블록체인 혼자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도 있고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처럼 예전에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든지 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NFT나 혹은 이따 이야기 드릴 디파이라든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파생된 여러 기술들도 다 같이 쓰이면서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식품이나 의약품 얘기를 드렸는데, 식품이나 의약품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은 블록체인 말고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나 기술들을 조합해서 각각의 어떤 분야나 영역별로 관리가 되고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관리하거나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게 나중에는 서브스크립션이나 또 큐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지금 큐레이션을 해주는 블록체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연결이 되는 시점이 나올 거여서, 기존에 이제 많이 이야기 드렸던 구독이라든지 아니면 큐레이션이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랑도 블록체인이 많이 연결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 앞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트렌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변화할 것인가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지금 얘기 드린 사례도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린 트렌드도 모든 트렌드를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가 조금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에도 이야기 드린 NFT 있죠. 이제 제가 NFT 이야기 드릴 때 NFT 찾으면 검색하면 맨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좀 처음에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하면서 NFT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2탄 또 진행을 할 건데요. NFT는 이제 암호화폐랑 똑같은 거는 아니죠. 토큰이기는 한데, 이 개념은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NFT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NFT를 통해서 지금 많은 컨텐츠들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증명서 혹은 소유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거가 점점 추세가 오고 있죠. 이제 소유권은 이동을 하고 저작권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방침이 생기고 정책이 생기고 하는 중인데, 이 NFT도 지금 블록체인이 앞으로 갈 트렌드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제 뭐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거나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와이프의 작품이 뭐 이렇게 뭐 팔렸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NFT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저도 이제 한 몇 주 전에 그 NFT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클립드롭스 라는 이제 그 서비스에서 이 아티스트들이랑 작가와의 대화를 할 때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카카오음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은 NFT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클립드롭스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좀 보고 하는데 막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작품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게 옥션이냐 에디션이냐 하는 게 있는데, 옥션은 더 비싼 가격을 부른 사람이 이기는 거고, 에디션은 쪼개진 것들을 이제 각각 사는 거예요. 근데 몇십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굉장히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NFT라는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하든 간에 이게 지금 블록체인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저도 좀 느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이야기 드릴 디파이 관해서도 블록체인이 앞으로 탈중앙화된 금융으로 이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라는 거는 이따 좀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에 특화된 서비스인데, 이런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거나 혹은 시도를 하거나 회사를 세우고 비즈니스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불완전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되게 디파이라는 분야 자체로 블록체인 내에서도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블록체인의 트렌드를 예상하는 내용에서는 꼭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걸 줄여서 CBDC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지폐나 동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거든요. 그래서 한 2달쯤 전에 중국에서도 이런 CBDC를 발행했다 해서 백서를 내놨고요. 그걸 제가 오픈 채팅에 좀 공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뉴스가 나왔던 게 한 6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지폐나 동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로 좀 치환해서 쓸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이제 이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까지만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거의 좀 다른 점은 중앙은행이 보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탈중앙화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개념은 그렇게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인증한 가상화폐 이런 거죠. 기존의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의 여러 가지 기술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린 뭐 AI나 빅데이터도 그렇고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걸 기업들이 어떻게 쓰는가, 어떤 폴리시를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가 이제 계속해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업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블록체인으로 접근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하는 부분에 블록체인을 통한 사업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는 게 앞으로 좀 그 트렌드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핀테크 중간중간에 언급드리고 있는데, 핀테크나 페이먼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결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트렌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공급망이라든지 인증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것도 2021년 이후에 블록체인의 변화할 방향이다라고 많이 분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언급드린 그 중앙은행에서 인정한 화폐라든지요, 아니면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가 아닌 투자에 대해서도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영역을 크게 확장할 거로 보는 시각이 지금 유력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디파이가 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아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블록체인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각각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특히 그러면 NFT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디파이가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디파이는 제가 아까 중간에 이미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서 특히 금융에 특화된 내용을 디파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암호화폐가 디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가상의 화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파이는 화폐가 아니라 금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은 보통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다른 돈이나 다른 금액이나 화폐를 따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일단 쓰이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가상화폐가 많이 사람들의 이제 인식 속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블록체인을 통한 화폐나 페이먼트나 핀테크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펀드, 주식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돼서 전반적인 금융을 관리하고 그 금융이 이루어지는 거를 디파이라는 이 단어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파이의 반대말은 시파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중앙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고, 디파이는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컨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두가 관리하는 룰을 가진 금융이라는 것이 디파이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NFT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디파이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요, 혹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서비스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이제 이더리움을 통한 디파이 응용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거에 쓰일 수 있을 만한 이제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은행기관이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디파이 컨셉 중에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제 개개인들이나 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금융기관을 대체한 시스템이 디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은행에서 정해준 여러 가지 룰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돈을 저금하려면 이렇게 해,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는 얼마야 라는 것들이 은행에 의해서 룰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송금이나 결제나 대출이나 혹은 아까 같은 뭐 펀드나 이런 투자 개념에 있어서도 은행을 거치지 말고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만 통해서 이 생태계를 이뤄보자 하는 게 이제 디파이의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면 예전 보면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어떤 통장을 만들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 하면 지금은 많이 빨라졌지만 신분 확인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으면 뭘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은행을 방문한 다음에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디파이는 전부 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개인의 신분이나 이런 것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원 확인도 굳이 오프라인으로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산이라든지 관리, 기금 이런 것들도 전부 프로그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없어지고 그만큼의 그 복잡한 과정의 돈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환원이 되는 개념인 거죠. 이제 뭐 꼭 얼마가 돌아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누군가의 룰을 거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나의 자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라는 개념에서 이제 디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크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 상황은. 그러니까 연구하는 곳들은 많지만, 근데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결국은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거대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라든지, 특히 디파이가 세계적으로 서로 각각의 나라가 조금 합을 보면
사실은 환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런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이나 디파이를 통해서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개인 정보를 여기에서 좀 신분을 인증하거나 하는 얘기도 중간중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저장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그 개인 정보들을 정부나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검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디파이가 좀 주목을 해외에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나 NFT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9월 초에 이제 업비트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NFT는 이제 182배 정도 성장을 할 거고 디파이는 지금의 5배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일단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MZ세대 전에 세션에서 얘기 드렸지만 MZ세대의 문화 현상과도 굉장히 닿아 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컨텐츠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래라든지 디지털 자산에 점점 더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거죠. 예전에 MZ세대 이야기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투명한 어떤 원리와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투명하게 관리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초반에는 초점이 많이 가 있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점점 알려지고 그 안에서 증명서라는 NFT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다음에 디파이는 조금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한 지는 조금 더 됐어요. 이제 그게 좀 NFT만큼 갑자기 폭발적이진 않지만 근데 이런 디파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요소를 분명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디파이도 사실 디파이 종류의 토큰이나 코인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필요하면 또 별도의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를 제가 이제부터 다시 정리를 드릴 건데 만약에 조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면 오픈 채팅창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시간상 그 대화나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픈 채팅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픈 채팅에서 얘기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오픈 채팅을 안내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음 같은 경우는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이나 저희 프로필을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이나 혹은 저도 좀 보충 설명을 드리거나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면요. 1시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졌는데 일단 처음에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블록체인의 개념,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특히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원리라든지 어떤 사례가 있고 앞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건데 특히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내용을 좀 원리하는 이제 기술적인 원리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지난주에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은 다음에 특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특히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스마트 계약이나 보험이나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이지만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아까 물류망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요. 식품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약품 하는 식으로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그냥 어디서 오는지 체크를 하고 유통망이 빨라지면 가격이 싸져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게 지금은 이 기록들을 남겨서 최대한 투명하게 원산지 추적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전부 연결해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거가 어디까지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를
추적하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고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쳤나 하는 걸 알아보는데 7일이 걸렸는데 지금 2.2초에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 SDS가 각 제약사, 유통업체, 약국, 의료기관이랑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파일럿으로 이런 의약품의 블록체인 관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든지 무역 이런 것처럼 공급망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투명한 기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건강 여건이라든지 포인트 통합 시스템이나 전자계약서들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헬스케어나 음악이나 부동산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런 데에서도 쓰이거나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지난주에 세션을 했었던 핀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리고 말씀드린 물류나 공급망 이런 데서도 지금 블록체인이 많이 쓰이고 있고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이 많이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중반부에 얘기를 드린 거였고 그럼 후반부에 과연 그런 블록체인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전에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NFT 관련해서 지금 많이 트렌드가 오고 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도 좀 NFT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NFT를 통해서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쪽으로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파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는 마지막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트렌드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6월 정도에 중국에서도 이거 백서를 냈었기 때문에 이 백서에 대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각 나라가 코인이나 혹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중앙은행이 인정한 화폐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내놓거나 혹은 관리를 하거나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앞으로 자기 나라의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만들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사례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랑 AI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같은 많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트렌드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린 게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페이먼트나 핀테크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핀테크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핀테크 자체는 한 10년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했던 게 지금은 조금 더 진화를 해서 당연히 기술이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BFSI 아까 말씀드렸던 뱅킹 파이낸셜 서비스 인슈런스 하는 식으로 지금 핀테크 자체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또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블록체인의 앞으로의 트렌드인 거를 얘기를 드렸고 그 외에도 말씀드린 공급망이나 인증서, 스마트 계약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변화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지금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도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뭐 2분기에 5.6조 원 투자 유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많이 기사들이 뜨고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디파이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드렸는데 탈중앙화된 금융의 약자가 디파이고 반대말은 시파이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금융 이런 건데요. 이 디파이를 통해서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좀 구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존의 금융에서 이루어지던 복잡한 프로세스나 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그리고 많은 어떤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나 관리하는 툴들이 바뀌는 거를 이 디파이의 세계관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별도의 세션이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디파이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까지가 오늘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 드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게 좀 모든 내용을 좀 포괄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있다 보니까 또 궁금하시거나 좀 혹은 이제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이야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1시간 내에 하는 거는 한 8시나 8시 조금 넘어서부터는 이제 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레몬룸의 취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업무 얘기도 그렇지만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 사업,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 드려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에서 세션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나서 또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를 조금 들어보시면서 이런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은 블록체인의 이런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런 걸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어떤 걸까?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부분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지만 제가 늘 그냥 건강 유의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을 유의하시고 오늘도 새끼 잘 챙겨 드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남은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눠요.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고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이렇게 해서 닫을게요. 카카오음에서 저 이모티콘 쏘아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닫을게요. 3, 2, 1